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두 번의 물난리가 난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뒤늦게 홍수 방어벽이 철거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늑장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에 이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 촉진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지역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수시 모집에 대비한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택배를 받기 어려운 고흥의 섬 지역에 드론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섬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에 이어 여름 휴가철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 쿠폰 2차 발급과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려웠던 지역 경제에 당분간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더위 속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정책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들고 환급소로 가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상품권 2만 원이랑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광주 양동시장 환급소에만 평일 오전 2시간 만에 300명가량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더한 이 같은 소비 촉진 정책 덕에 전통시장 매출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한 2배, 3배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쿠폰으로 고기를 구매하고 이제 그걸로 다시 가서 또 환급 행사도 하니까. 특히 소비 쿠폰이 풀린 후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안경원입니다. 지난주보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목돈이 드는 안경이나 렌즈 등을 맞추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패션, 의류업 매출은 30%가량 늘었고 면요리점, 외국어 학원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소비 쿠폰 2차 발급은 9월 예정입니다. 또 광주 자치구마다 지역 화폐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뒤 추석 전후로 이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도 낮 한때 강한 비가 내렸었죠.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약한 비구름대만 유입된 가운데 산발적인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한 비구름대가 또다시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시간당 30mm,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또다시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특보는 점차 해소되겠지만요. 현재까지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7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는 여전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름 새 두 번의 물난리를 겪었던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 주민들은 홍수 방어벽을 수해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광주시가 뒤늦게서야 철거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이미 두 번의 침수 피해를 겪었다며 늑장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수 방어벽과 콘크리트에 걸어막혀 빗물이 빠지지 않았던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입니다. 작업자들이 투명으로 된 1m 높이의 홍수 방어벽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하단 곳곳에 지름 20cm의 구멍을 쉬운 개가량 뚫습니다. 주민들이 물난리의 원인으로 지목한 시설물에 대해 광주시가 부랴부랴 철거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막이가 피해를 키웠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하고 있어서 이 물막이 막아놓은 그걸 없앨 건지 개선할 건지. 하지만 주민들은 광주시의 늑장 행정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침수 피해를 2번이나 겪고 난 뒤에서야 철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앞서 보름 전 침수 피해 당시 주민들은 홍수 방화벽의 철거를 요청했지만 광주시와 북구청은 행정 절차를 이유로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움직여주면 주민들이 화를 안 내겠죠. 답답합니다, 진짜. 이렇게 꼭 뭔가를 주민들이 큰 목소리를 내야지 움직여주니까 지자체가 너무한 것 같아요. 침수가 반복되면서 피해 복구 작업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침수로 가전제품을 들이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3주째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맨 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냉장고 관리비 하나도 없이 싹 고장나 버리고 지금 3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동사무소 갖다 도시락 그걸로 사는 있는 거죠. 맨 땅에 자고 있고.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침수 피해 지역마다 정밀 진단을 내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야 해결책을 내놓는 등 이번 비 피해가 인재였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극한 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에 수험생들도 많이 지칠 텐데요. 어느덧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 대비한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시험을 100일 앞둔 광주의 한 고3 교실. 지난 12년간의 공부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높은 가운데 수험생들을 애태우는 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극한 날씨입니다. 마지막 고비를 잘 헤쳐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은 새벽에 혹시라도 조금 추우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 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온도 변화가 최대한 적게끔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수능 시험은 최근 어느 해보다 치열한 입시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았던 지난 2007년 황금 대지의 출생아들이 고3을 맞은 데다가 재수와 삼수에 나선 N수생들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수험생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다양한 어떤 입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다 생각해 봐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애들하고 입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특히 올해 늘었던 의대 정원이 내년 입시에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론 현상까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재수생은 늘어가고 하니까 사회탐구로 넘어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다음 달 시작되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한 맞춤형 상담 활동도 본격화됐습니다. 수행효과가 일반 전형 이렇게 보시면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찾기 위한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건강을 챙기면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가 수험생들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포스코 ENC와 SRF 운영 비용 분쟁과 관련한 중재 절차를 잠정 연기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포스코 ENC와의 면담 자리에서 최초 중재 신청했던 운영비 78억 원을 2,100억 원으로 27배 증액해 요구하는 것은 포스코 ENC의 SRF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청정 빚고일과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상호 실무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세계 양궁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양궁장 폭을 확장하고 장비 보관실 등 다목적 공간도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도심 한복판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는 800석 규모의 임시 관람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2개 호텔 총 800여 객실을 확보했고 대회 기간 370여 대의 버스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 차량도 별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택배를 받기도 어렵던 고흥의 섬 지역에 드론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11월까지 운영되고 섬 주민은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상용화를 위한 과제도 남아있지만 섬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가방을 매단 드론이 높게 떠오릅니다. 이내 육지를 벗어나 바다를 가로질러 2km 정도 떨어진 고흥 상화도까지 날아왔습니다. 드론이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그물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갑니다. 가방 안에 든 건 시원한 물회. 평소 배달 음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드론으로 받은 물회를 맛보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배로는 시간이 너무 기다리고 또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상하도까지 이렇게 드론으로 음식이 배달된다는 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최대 5kg 정도를 실을 수 있는 드론은 왕복 25분 정도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배송은 상하화도와 등량도, 거금해양 낚시공원과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등 4곳의 드론 배송 거점과 12개의 배달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마을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과 긴급 의약품 배송도 가능합니다. 드론 배송은 11월까지 운영되고 섬 주민은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류송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 이제 이렇게 드론 배송을 함으로써 그쪽 도서벽지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흥 섬 지역에 첫 발을 내디딘 드론 택배. 아직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송 물품의 중량과 거리 확대, 비바람 등 날씨에 따른 한계 극복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동안 배달 서비스에서 소외돼 왔던 섬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만 쏠리고 정작 지역에는 돌아오는 게 없다며 최근 지역 정치권이 이익금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이미 신대지구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해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의 최대 50%까지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도시 기능 역할을 위해 조성된 2.8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서동욱 의원 등 순천적 도의원 8명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신대지구에 대한 행정의 개발 이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여 원에 이르는 분양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지역에 돌아온 것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 준공 전까지 최소 30%의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나 경자청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환수를 할 수 있다 이랬던 생각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이익을 먼저 좀 두고 생각한다면 좀 더 저향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한 신대지구 개발 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도의원들의 요구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금 800억여 원 가운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간 사업자 측이 순천시에 무상 양도한 1,000억여 원 상당의 의료용지와 외국인 학교 용지 등은 현재 검토 중인 개발이익 환수 유형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초 협약에 의해서 법률 시행 이전에 순천시에 무상양도하기로 돼 있던 땅이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순천시는 보고 있고요. 경찰청에서는 이것도 어떤 그 기부 체납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양경자청 역시 순천시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만큼 오는 9월 말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개발이익 재투자 10%를 포함해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하고 개발이익 재투자가 있어요. 근데 개발이익 부담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법에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순천시에서 이제 판단해서 부과할 사항이고, 이제 개발이익 재투자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10%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순천 신대 배후단지에 대한 행정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순천 선월지구에도 새로운 기준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대 배후단지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두고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물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한 116.5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작황 부진과 가축 폐사 발생, 수온 상승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3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상승했습니다. 광주시는 손자녀 가족 돌보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자녀 가족 돌보미 지원 사업은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해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존에는 쌍둥이나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만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2자녀 이상 가정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 세대를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늘렸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최대 5천만 원까지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건데요. 관련 기관 상담 예약에만 한 달이 걸릴 정도입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4살 김모 씨는 다니던 회사에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파산하면서 3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통장이 압류되고 신용 유의자가 되면서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은 구할 수가 없어 스포츠센터 청소 같은 용역 근로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해 20년 넘게 원금과 이자를 갚았지만 여전히 2억 원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가 이자에 붙어서 나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 원금만 갚으라 그러면은 원금은 갚겠어요. 근데 그 원금이 수도비 아니라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아이 셋을 키우는 평범한 직장인 이모 씨는 도박이나 사업 실패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생활비 부족으로 일부 카드 대출을 받은 게 쌓이고 쌓여서 빚이 1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애들은 커 가는데 좋은 차 내보내다 보니 솔직히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감이다 보니 그거를 메꾸려고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답니다. 서민들의 빚 고통이 심각해 채무 상담을 시작한 진부당엔 지난 한 달 동안 상담이 926건이나 몰렸습니다. 채무 상담이 급증해 다른 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다 보니 간부 당원들이 단체로 채무 상담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건 직장도 있는 이른바 번듯한 일반인 채무 상담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도저히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대대적으로 어쨌든 빨리 접근을 해서 사회 전체가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채무조정 상담과 절차를 도와주는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자가 갈수록 늘어 예약에만 일주일이 걸리는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드는 법무사 비용조차 부담인 취약계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용회복, 복지연계 상담 및 관련 업무 접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며 법률 자문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 자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상담 예약만 한 달이나 걸릴 정도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장기 연체자들의 빚 탕감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됩니다. 시화호 발전소를 모델로 신재생에너지도 생산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도 도모한다는 계획인데요. 농어촌공사가 적극 나서는 데다 새 정부 공약이기도 해서 새만금의 변신이 예상됩니다. 전주문화방송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준공된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조제 한가운데를 터서 물길을 만들고 터빈 10개를 설치해 소양강댐 발전의 1.5배 50만 명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하루 2번의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게 되면서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도 벗었습니다. 새만금에도 이런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3년간 조력발전 사업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과 수질 개선 효과가 높다고 보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용량은 140메가와트로서 시화 조력발전의 약 55% 수준이 되겠습니다. 2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양으로 사업비는 약 6,800억 원이 좌우 폭이 260m에 달하는 방조제를 허물고 그 자리에 24개와 수차 6개를 설치한다는 계획. 새만금의 7.6m 조차를 활용해 밀물대에 발전기를 가동하는 창조식 발전이 유력합니다. 바로 이곳이 발전기가 설치될 군산 쪽의 제4호 방조제입니다. 저 멀리 야미도까지 약 220m에 걸쳐서 수문과 발전시설이 설치됩니다. 방조제 관리 운영 주체인 농어촌공사뿐 아니라 시화호 조력발전을 운영 중인 수자원공사도 새만금 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력발전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을 방문해 해수 유통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 계획이 논란 속에 답보하는 가운데 조력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알리백을 촉진하고 새만금 수질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해수 유통을 확대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국회에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을 총망라한 세미나를 열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새만금의 새로운 물길을 여는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가 공식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을 주제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됐고 작곡과 영상 구성에 AI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7월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이 199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기상청이 7월 기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평균 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2.8도, 전년보다 1.2도 높았습니다.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13일이나 많은 15.6일을, 열대야 역시 평년보다 7.3일 많은 11.7일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낮 한때 강한 비가 내렸었죠.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약한 비구름대만 유입된 가운데 산발적인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한 비구름대가 또다시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시간당 30mm,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또다시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특보는 점차 해소되겠지만요. 현재까지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7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는 여전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